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와 김포시의 합의로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여러 절차와 과제가 남아있죠. 이렇다 보니 5호선 연장에 대한 김포시의 올해 계획에도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김포시의 시정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5호선 연장 노선은 핵심 주제였습니다. 김포 직결 노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김병수 시장은 사업성을 언급했습니다. 금단을 배제한 상태로 김포 직결만 해서 사업성 1.0이 나오는 노선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는 그걸 추진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가장 높은 노선은 금단을 한 곳 들렀다 나오는 인천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노선은 낮은 사업성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인천시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금단 한 군데만 들르지 말고 저기 완전까지 해서 3개, 4개 들르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선을 자기들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건폐장에 대한 입장은 조금 더 확고했습니다. 건폐장을 우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건폐장을 우리가 이제 받는 상황이 생겨도 63,000평이 아니라 6,000평 정도에 불과하다. 이전하더라도 걱정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전을 하거나 신규 면허를 받을 때는 옥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반하는 트럭이나 차량들이 뭐 도심을 지나가거나 주택가를 지나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부지 역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곽 쪽에 그리고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해도 뭐 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조성할 것이고요. 건폐장 합의에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되게 피해를 줄 것이니까 주민들이 되게 신경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론이 필요하다, 공론할 수 있습니다. 이날 건폐장에 반대하고 있는 인천시와도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김포시는 입지에 대해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와의 협의 역시 필요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새해 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간과 경제를 바탕으로 한 부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부천시의 새해 시정 계획 한번 짚어볼까요? 네, 12일 오전 부천시의 주요 시정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지역 격차, 노후주택, 부족한 주차 공간에 대해서도 해결해 달라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뜻을 담아서 공간과 도시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제 임기를 넘어 미래까지 고려한 제대로 된 변화를 계획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올해 민선 8기 2년차를 맞습니다. 올해 시정 키워드 공간복지 경제도약,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균형 잡힌 공간복지는 크게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일기 중동신도시 재정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차환경 확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공간환경 전략계획이라는 부분이 듣기에는 낯설고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부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 재정비 사업과 개발 계획들을 지금까지처럼 개별 단위로 놓는 것에서 나아가서 서로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전반을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일기 중동신도시 재정비를 인접 원도심과 연계해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안입니다. 또 직주 연계를 통한 부천형 자족도시 형성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사업도 여기에 포함하고 이달 용역 발주 계획을 통해 오는 2024년 5월까지는 계획 수립을 모두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네, 새로운 도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건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역 경제겠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 여기에 대한 계획은 좀 나왔을까요? 네, 두 번째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도약 부분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9,800억 원을 투입해 4년 동안 1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 거점형 혁신 일자리가 있는데요. 신성장 산업을 비롯해 5대 특화 산업 분야에서 2만 4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플랫폼이나 웹툰 융합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자 육성과 유망기업 발굴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3기 신도시인 대장 신도시, 역곡 공공주택 사업,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사업 등 새로운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족도시 조성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올해 중요한 경제성장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네, 굵직한 성장 과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 민생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나왔습니다. 부천시는 애초 올해 부천페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명절이 있는 달에는 10%, 그 외 상시로 6%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러면서도 인센티브와 관련된 추가 할인과 신규 정책 발행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올해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부천 상권 활성화 재단 신설 추진, 그리고 시설 현대화 등을 기반으로 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운영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확대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 첫 시무식 브리핑이나 시의회 시정 계획에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도 있었을까요? 네, 본 브리핑 내용에는 없었지만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추진에 대한 질문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조용히 부천시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쓰레기 소각장을 현재 부천 대장동에서 제3의 공간으로 이전할 만한 자리를 모색하거나 확보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위치에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시의 올해 새해 시정 계획 들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되면서 예년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연결해서 기상 전망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추웠는데 갑자기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12월 서울에서 영하 13.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 1월에 들어와서 북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기보다는 따뜻한 공기, 그러니까 남서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중부에서 낮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올라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 포근한 날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기온은 또 언제 다시 내려가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대로 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이제 비가 시작이 돼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거거든요. 서쪽에서 저기압이 줄줄이 이동해 오기 때문에 이번 비는 비교적 여러 시간 지속이 될 겁니다. 15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16일부터 서울 아침 최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겁니다. 네, 갑작스럽게 기온이 오르면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해야 할 텐데 행동 요령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기온이 일시 오르면서 그동안 겨우내 얼었던 부분들 또 그 지난 12월에 내린 눈이 쌓여 있다가 녹았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아무리 포근하다 하더라도 밤 기온은 그 0도 안팎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빙판길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전통 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어시장 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중구 연안부두 인천 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등 두 곳에서만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 이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일반 음식점과 온누리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저마다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워서 실천해 보겠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토끼의 해를 맞아 각계각층 토끼티들의 새해 소망을 듣고 왔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 토끼띠들 역시도 새해 소망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을 와이프랑 딸이랑 부모님들 그리고 처갓집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식구들 다 원하는 거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소망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아들이 한 번씩 다쳐서 좀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등용문. 하루하루 꿈을 좇는 20대 토끼띠 청년은 새해 각오가 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아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잘 찾고 이제 제 미래를 잘 나갔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아무튼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건강들도 챙기면서 이제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40대 토끼띠 직장인. 치솟는 물가에 가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새해에는 더 나아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에 월급 빼고 다 오른 요즘 정말 살기 퍽퍽하지만 내일 하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놀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화이팅! 은퇴를 준비하는 60대 토끼띠에게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뜻깊은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2월 30일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2024년 퇴직 후에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준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 토끼. 2023년 새해 토끼와 같은 지혜로움을 토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부천시가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 활성화를 위해 3년 만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부천시 10개 부서 18개 사업을 안내했는데요. 주민들이 맞춤형 사업을 선택해 중복 지원을 줄이고 적합한 사업에 참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의 전동차 디자인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 8,141명을 대상으로 인천 1호선과 서울 7호선, 인천 구간 전동차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최종 확정된 인천 1호선 전동차의 외관 디자인은 시각적인 안정감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실내는 부드러운 곡선 라인과 심플함을 추구했으며 바닥면은 인천 1호선 노선 컬러를 적용해 직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7호선의 외관은 강렬하면서도 도시적인 세련미를 강조했고 실내는 사다리꼴 구조에 단단한 무게중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한편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6.83km의 사업이며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성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0.77km의 사업으로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